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중학교에서도 통하는 초등수학, 개념 잡는 수학툰 3권을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10권, 이진법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원리까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3권이 교과 수학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0권은 수학의 응용, 확장에 대한 책입니다. 요즘 핫한 코딩에 관심이 있다면 10권의 이진법 부분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 인공지능의 원리까지 다룬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중학교에서도 통하는 초등수학, 개념 잡는 수학툰,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고요. 특히 수포자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학책이죠. 수학 개념이 만화로 나오고 주인공들이 판타지 세계로 떠나 여행을 하는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10권, 이진법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원리까지 책 시작해볼게요. 이 책에는 수학을 싫어하는 코마라는 아이와 수학 요정 매스워치, 시공간을 이동하게 하는 매드먼이 나옵니다. 코마는 수학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매스워치가 나타나서 수학 실력을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코마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매스워치, 매드먼과 함께 수학 판타지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10권에서는 60진법, 20진법, 10진법, 이진법과 암호, 그리고 12진법, 컴퓨터의 계산,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임 1, 60진법과 20진법, 그리고 10진법 이야기, 마야인들의 빈자리 0을 나타냈던 기호는 편을 볼게요. 역사에 의하면 0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에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빈자리를 나타내기 위해 비어있음,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0 대신 사용했어요. 바로 막대 위에 역삼각형을 그린 모양이죠. 마야인들은 조개 껍데기 모양의 기호를 0 대신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0이라는 기호는 누가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하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0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던 사람은 인도의 수학자이자 스님이었던 브라마 굽타입니다. 당시 인도의 스님들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브라마 굽타는 별의 움직임을 좀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빈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0의 기호를 0이라고 쓰고 누구나 쉽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0으로 나누는 문제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어요. 0을 0으로 나눈 값이 0이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건 훗날 인도의 수학자 바스칼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12세기에 인도 최고의 수학자인 바스칼라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 브라마 굽타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스칼라의 이런 생각은 훗날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의 발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미분이란 순간 변화율입니다. x가 x 플러스 h만큼 갈 때 이동한 값을 잘게 0에 가깝게 쪼개면 변화율은 h가 0으로 가깝게 가는데 그때 fx 플러스 h와 fx의 변화량을 h의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0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미분 역시 나올 수 없었겠죠? 만화로 재밌게 내용을 읽고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개념 정리 퀴즈 문제를 풀고 QR코드를 통해 저자 정환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게임 4에서는 이진법과 암호 그리고 12진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한 만화가 나오는데요. 원수지간인 집안이라 만날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는 암호로 된 카드를 보여주며 이진법으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 편지를 볼까요? 5장의 카드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카드에는 1, 2, 4, 8, 16이 쓰여져 있고 이건 바로 이진법의 자릿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8을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 0, 0, 0 이진법이고 2응을 나타냅니다. 19는 16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이진법의 수로 고치면 1, 0, 1, 1 이진법이며 16카드, 2카드, 1카드에 공통적으로 쓰여있는 자음과 모음을 찾으면 되니 19는 5가 됩니다. 8, 19, 2 등등을 모아보면 오늘 정오 광장이 됩니다. 정말 듣기 힘든 암호죠? 이진법 말고도 12진법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2진법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어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연필 한 다 쓰는 12자루죠? 그리고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이것 말고도 12진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6장에서는 인공지능 이야기가 만화로 나옵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 인공지능 로봇 아들이 생깁니다. 곧 이 부부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둘째 아이는 어린이가 된 후 형이 로봇인 걸 알고 형을 고철상에 버리고 옵니다. 고철상 주인은 아이를 구해주고 아이의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서 부모가 알게 되고 다시 아이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내용이 만화로 그려지는데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까요? 컴퓨터나 로봇에게 공부를 시켜서 만듭니다.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주로 패턴을 인식하는 학습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 공부하는 것과 비슷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해보면 틀린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유형의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되죠. 이런 방법을 기계가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앞에서 말한 문제집 오답풀이 방식입니다. 패턴 인식에 주로 사용이 돼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많은 사진을 기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물의 사진이 나왔을 때 그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학습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기계에게 주었을 때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많은 동물 사진을 기계에게 보내면 발이 4개인 것, 발이 2개인 것, 날개가 있는 것 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딥러닝은 뭘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층학습이 됩니다. 기계학습이 진화된 형태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공신경망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딥러닝이 더 정확해지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2012년 구글은 10억 개 이상의 숨은 층들을 이용한 심층 신경망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유튜브에 1000만 개의 사진을 뽑아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딥러닝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능력은 사람보다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각이 인간보다 우수해서 돌발 사고를 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운전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미술이나 건축 설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로봇인 드로잉 봇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반고의 그림을 드로잉 봇으로 다시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지능 대결을 벌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2016년 3월에 벌어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기계학습을 통해 이세돌의 바둑 스타일을 공부했고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을 학습하고 대결에 임했던 거죠. 자신을 이기도록 학습된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1승을 한 이세돌 9단도 대단하죠. 알파고는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결을 했는데 단 1패만 했대요. 바로 이세돌 9단에게 진 것이 유일한 패로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고도 대단하지만 이세돌 9단도 정말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겨본 유일한 인간이라니요. 저와 함께 10권을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이 책의 만화가 나오는 부분만 읽어도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화 뒤에 수학 문제가 나와서 바로 수학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자리, 네 자릿수를 배우는 초등학생도,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는 중학생도, 함수 수열을 배우는 고등학생도 교과서 내용이 연결되므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지법을 익히면 다양한 형태의 암호문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소개된 인공지능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펼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산 권, 10권의 다른 책을 궁금해하실까봐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통하는 초등수학, 개념 잡는 수학2는 전 20권입니다. 1권, 규칙 찾기에서 피보나치의 수열까지. 2권,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3권, 약수, 배수, 소수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까지. 4권, 수와 연산에서 아인슈타인의 덧셈까지. 5권, 비와 비율에서 맨델의 유정 법칙까지. 6권, 원과 다각형에서 케플러의 행성 법칙까지. 7권, 분수와 소수에서 음악의 원리까지. 8권,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엔트로피와 야구의 수학까지. 9권, 입체도형에서 플러렌과 축구공의 신비까지. 10권, 이진법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원리까지. 11권, 통계에서 양자 물리학까지. 12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허스의 탄생까지. 13권, 정비례와 반비례에서 우주 팽창과 보일의 법칙까지. 14권, 무리수에서 타임머신의 원리까지. 15권, 삼각비에서 파동의 쓰나미까지.
16권 지수와 로그에서 지진의 원리까지, 17권 직팍과 명제에서 개들의 정리까지, 18권 미분과 적분에서 뉴턴의 역학까지, 19권 공면에서 블랙홀까지, 20권 이산수학과 위상수학에서 인구 증가 이론까지, 2023년까지 전 20권 완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확 바뀌는 수능수학에 대비한 문장제 수학 개념서, 중학교에서도 통하는 초등수학 개념자문 수학 툰을 강추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누나수학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